사실 요즘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게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급속히 확산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이 둘 다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둘 다 지금 방학 중인데요. 학교에서 전체 문자가 왔어요. 네. 혹시 뭐 1월 며칠 이후에 중국을 방문한 그런 아이가 있으면 빨리 학교에 연락을 해달라.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이제 앞두고 네. 이렇게 뭐 조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저희 그렇죠.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유치원, 그런 네. 문자가 왔고 네. 또 그 2월 달에 예. 음악 발표회가 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연기를 했어요. 맞아. 네, 그리고 마스크를 엄청 많이 사는데 마스크에 또 뭔가를 알아와가지고 이제 맞아요. KF94를 꼭 사야 된다고 우리 아들이 맞아요. 사달라고 하는데 이게 또 없는 곳도 요즘 많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제가 기침을 한 번 했더니 우리 아들이 1339에 전화를 해야 되더라고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 아드님이 좀 똑똑하네요. 자기도 같이 가서 학교를 안 갈 수 있지 않냐라면서 웃으면서 하는데 약간 요즘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감염병이 이렇게 크게 발생해서 전파가 되면은 개인 차원의 피해를 크게 넘죠. 네. 즉 국가적인 손실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법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어떤 법인가요? 예전에는 전염병 예방법이라고 불렀는데 네. 이제는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네. 감염병이라고 바꿨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을 잘 알아야 또 이제 바이러스의 어떤 그 전파도 이제 억제할 수 있고 또 우리도 법을 잘 지켜야 또 처벌을 피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내용도 반드시 알아야겠는데요. 네. 이 내용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시청자 퀴즈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발적인 신고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감염병 주의, 경계, 심각 단계인 경우에 감염자가 격리 조치 등을 피하기 위해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숨기고 거짓 진술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정답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답 꼭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년 12월이죠.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후로 지금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병원 진료 받을 때는 반드시 그래서 해외 여행력을 밝혀야 한다면서요. 그죠? 아니 그런데요. 이게 또 참 웃긴 게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여행을 몰래 다녀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그럴까요? 네. 무슨 아니 뭐 이렇게 아니 저 경험이 와이프 몰래 이렇게 잠깐 2박 2일로도 갔다 올 수 있고 혼자 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회사에 또 얘기 안 하고 잠깐 갔다 올 수도 그건 있잖아요. 있죠. 그럴 경우에도 네. 해외여행력 자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살짝 각색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회사에 휴가도 내지 않고 주말을 이용해서 친구와 일명 도깨비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인데요. 쉿! 남편도 모른답니다. 주말 동안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박 3일간의 짧지만 화려한 나쁘네.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행을 다녀온 후 몸이 으실으실하더니 감기 기운이 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약 타 먹으면 금방 나을 것 같아 병원을 찾았는데요. 선생님 어떤가요? 이게요 지금 열도 좀 있고 네. 이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외국에 다녀오셨나? 요즘 바이러스가 유행이거든요. 선생님 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수상한데. 그 외국에 다녀오셨으면 바로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조사하면 다 나와요. 알겠죠? 아니 의사 선생님이 제가 해외 여행에 다녀온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심지어 검색해오면 제 여행 기록이 다 나온다니 오마이갓입니다. 놀란 마음에 제 주변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언을 구했는데요. 야, 너 어떡하냐? 왜? 요즘 난리잖아. 나 법 되게 잘하는 거 알지? 알지, 너 똑똑하잖아. 그거 똑바로 말 안 하면 큰일 나. 너 왜? 잡혀간다? 조사하면 그게 조사하면 다 나와. 출입국 관리 기록. 이런 거 다 나오거든? 너 그러면 잡혀가. 어떡하지?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이런 해외 여행력을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남편이 제가 몰래 여행 다녀온 걸 알게 될까 봐 너무너무 조바심이 났고요. 혹시나 이런 일로 또 경찰서에 가게 될까 너무너무 두려운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대 나온 오빠 손수호 변호사님에게 여쭤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당장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 예. 그런데 단순히 이제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환자가 의사에게 해외 여행력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네, 언제나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해외를 갔다 온 사람이 환자가 실제로 이런 병에 걸렸다. 네. 그런데 이 사실을 숨기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차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감염병 관련된 거짓말을 한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예보나 경보가 있는데요. 네.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네. 가장 낮은 게 이제 관심, 주의, 주의. 경계, 경계. 그다음에 심각인데요. 심각. 네, 제일 이제 심각한 경우가 4단계입니다. 네. 그런데 2단계인 주의 이상인 경우에 예, 2단계인 주의 이상인 경우에 이 감염병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면 이때는 제재를 받아요. 네네. 이게 감염병 예방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이런 주의 이상의 예보나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감염병에 대해서 일요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네. 거짓 진술하거나 아니면 고의로 어떠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또는 은폐하면 이때는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1,000만 원 잘 들으셔야죠. 네. 와, 벌금이 생각보다 그래요. 센데요. 예, 과태료. 생각보다 세요. 네. 거짓말하면 안 되겠어요. 네. 왜 어디 다녀오셨어요? 가고 싶어요. 그렇죠. 깜짝 놀랐네요. 야. 사실 실제로 지난번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확진 판정을 받은 그 최초 환자가 이제 역학조사관에게 제대로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이제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왔다. 이 해외여행력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환자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관계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했고 또 차단에도 상당한 곤란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법이 강화돼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바뀌었군요. 우리가 그 해외여행 다녀올 때 보면은 개인 검역 신고서 이거를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것도 지금 아까 4단계에서 주의 네. 이상일 경우에는 네. 똑같은 처벌을 받게 네. 되는 건가요? 거짓말했을 때? 이거는요, 법은 다릅니다만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요, 이게 최근 열흘 동안 있었던 증상을 표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작성하는 걸 기피하거나 네. 아니면 거짓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때는 감염병 예방법이 아니고요, 검역법이 있어요. 네네. 검역법이 적용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잖아요. 네. 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네. 행정벌이죠. 네. 그런데 이 개인 검역 신고서 관련돼서 이걸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검역법에 따라서 형사처벌되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오이구야.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따라서 단순한 행정적인 규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 즉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감염병 단계와는 관련 네. 없이 그렇다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이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가 모두 공유가 됐어요. 차는 렌터카를 이용했어요. 또 어떤 지역의 병원을 이용했는지, 심지어는 식사한 음식점. 거기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편의점, 아주 사소한 정보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자기의 개인 신상을 좀 탈탈 털리는 거잖아요. 이름만 좀 안 나왔다 뿐이지.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랑 만났고 이런 거를 안 밝히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좀 생각해보면 좀 약간 끔찍하잖아요. 사실 저 같은 이제 공영방송에 이제 또 이렇게 반생활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왜 벌써부터 웃으세요? 저는 이제 이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 아니면 시장 아니면은 도서실 이렇게 사각형으로밖에 이제 이동 동선이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김범희 아나운서 모르지, 같은 경우는 그거. 네. 네. 김남일 감독님이 이제 자주 집에 안 계시니까 어디 가서 뭘 먹는지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자, 제가 그리고 조영남 할머니 같은 경우도 연예인이잖아. 네. 근데 누구를 만났다, 누구랑 밥 먹었다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언론에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 후배랑 밥을 그러니까 먹었어. 그런 거는 근데 확진자가 된 거야. 안 돼, 이거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이런 거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변호사님. 이분들 네, 네. 때문에 좀 그래요. 감사해요. 저희를 걱정해줘서. 감사해요. 진짜로. 네네. 사실 자기 동선이 다 밝혀지면 그럼요.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죠. 네, 좀 기분 안 좋은 걸 넘어서 꼭 감추고 싶은 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전 떳떳해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진짜.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맞아. 그런 건데 그러면 이 동선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가? 나는 싫습니다. 내 동선 공개하지 마세요. 이런 권리가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네.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네.